서로 경쟁하듯이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 받았다 그러면은 난 하나 더 받았어. 이게 되게 정치의 저질화를 부추기는 이게 대관을 안 했다고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그건 좀 단식. 원래 힘이 센 언론사들은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고 그렇죠. 힘이 없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도 말 못한다니까.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기자한테 먼저 얘기해놓고 취재한다 그러니까 잠깐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조 대들기 팬이 아니더라도 방송 내용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팬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버튼을 팬아조. 대들기 본격적인 팬이 되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팬아조 팬19. 좀 멘트 한 건데 자꾸. 한 거였어. 자, KBS 뉴스에 보통 이제 좋은 댓글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아니 댓글이 안 달리죠. 네? 댓글 잘 안 근데 달려. 댓글 자체도 많이 좀 적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 아이템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요번 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었다는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네, 그런데 일단 그 댓글부터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네이버의 KDH7 먼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KDH7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2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기사네요. 감사합니다. 실상을 밝혀주셔서. 네. 왜냐하면 이 기사가 이제 리포터 하나 취재한 한 200 정도 썼던 물론 나중에 돌려받긴 했지만 그런 기사인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 최초 공개할 때 이 리포트 다뤄달라는 채팅이 꽤 있었어요. 그죠. 이 리포트 재밌었다고. 그런데 의외로 댓글은 별로 안 달렸더라고요. 포탈에서는. 포탈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한번 깊이 묻혀서 한번 제가 한번 꺼내보겠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자 싶어가지고 오늘 해당 사안을 취재를 진두지휘를 해온 간부. 우리의 적은 누구다? 간부다. 북한이 아니라 간부다. 그래서 이거를 취재를 진두지휘해온 팀장 이진성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 KBS 보도본부 정치부 기획팀의 팀장으로 있는 기자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평소 하시던 대로 하세요. 저한테 하시던 대로. 자, 일단 어떤 기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1분 리포트로 짧은 리포트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런저런 상 하나 안 받아본 의원 거의 없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분들은 10개가 넘습니다. 재선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활동 8년 동안 85개, 한 달에 거의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상 인터넷 매체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매체들 확인해보니 상당수가 시상식을 주최했거나 후원한 곳들입니다. 의원들은 이렇게 보도된 수상 소식 의정 보고서에 올립니다. 일부는 상 받으려고 시상 단체들과 편법도 동원합니다. 지난해 말 열린 이 시상식 장소가 국회 헌정기념관인데 빌린 사람 확인해보니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입니다. 물론 조 의원도 여기서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단체가 국회 시설을 공짜로 이용한 건데요. 국회 사무처는 이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상식에는 시설 대관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조 의원이 신청한 국회 대관 신청, 국정감사 공정평가회라는 행사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끼워 넣은 꼼수 대관, 저희가 확인해보니 지난해부터 모두 12건인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 모두 자신들도 상 받았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 K 이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상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받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신다. 셀 수 없이 많이 받는. 셀 수 없이 많이 받는다. 근데 이 상들이 왜 받는지
네. 누가 왜 주는지 이런 거 사실 사람들이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네. 상을 저희도 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애초에. 그죠? 근데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희한한 천태만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아까 200만 원 얘기한 건 뭐냐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좀 돈을 좀 후원을 좀 200만 원 정도 주면은 우리가 상 주겠다. 이런 통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하 기자가? 그렇죠. 그렇죠.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를 했더니 이 돈을 요구를 한 거죠. 요구를 하고 갔더니 국회의원들도 상을 받고 근데 뭐 아무도 한 게 없는데 자기가 가명으로 그냥 막 자기 공적을 막 가짜로 써가지고 냈는데도 상을 주더라. 그러니까 네. 그만큼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그냥 상을 막 주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하지 않고 상을 남발한 거죠. 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다른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그런 또 상 주는 걸 많이 주최를 한다고. 네, 그 언론사 기존에 알려진 그 많은 언론사들이라기보다는 군소 언론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예요? 어떤 데예요?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데입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또 어떤 국회의원은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자기가 받는 거를 네, 주최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주최를 해가지고 상을 받기도 하는데 원래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뭐 다른 어떤 공적인 일 같은 걸 끼워 넣어서까지 이런 걸 주최해서 네, 받다. 다른 행사를 끼워넣은 꼼수 대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밝혀내신 거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근데 일단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이름 되게 생소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정치부 소속의 어떤 팀인 건가요? 네, 프로젝트 그렇습니다. 왜 이런 팀이 생긴 거예요? 정치부에서 그 기존의 출입처 중심으로 취재가 이루어진 게 기존의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하루하루 그 정치인의 일정이나 네. 말을 쫓아가다 보니까 네. 분명히 취재는 했는데 하루 일정 소화를 하고 보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으면은 더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국회에도 이제 막 기획할 네. 거리들이 많은데 그닥이나 발색만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 할 여력이 없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그걸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기획 보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팀이 꾸려졌고요. 그렇게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초점이 국회를 감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예산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곧 총선 다가오니까 그 후보자 검증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요 아이템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발제한 이유가 그 연말에 저희 그 기획팀 한 기자에게 그 의원실에서 문의가 왔어요. 네. 이런 언론사가 주최하는 시상식이 있는데 네. 가도 되는 건지 좀 조언을 해달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자가 시상이잖아요. 이메일을 보니까 누가 왜 주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상 주는 곳이 무슨 협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협회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네. 검색도 안 되는 곳이에요. 언론사다라고 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기사가 적고 시상식 안내만 잔뜩 올라와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 시상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론사네. 네, 거의.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도자료 내고 의정 보고서에 홍보까지 하는 거 유권자들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될까? 유권자들 그 상 이름이 그럴 듯하니까 그냥 믿을 텐데 그렇죠. 누군가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경수 기자가 클리앙 네. 댓글 좀 읽어주세요. 클리앙의 진영 아빠님께서 연말 시상식 열에 8-9은 저런 식으로 돈 내고 받는 상입니다. 싸게는 몇백에서 몇천 받아가죠. 심지어 외상이나 할부도 됩니다. 다음 댓글도 다음에 산골농부님께서는 나 농사꾼인데 우수 농민대상은 없나요? 500만 원 정도는 대출받아 낼 수 있는데 그 상을 발판 삼아 나도 국회의원 하게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거를 실제로 기자가 그냥 그 한울 기자가 가서 받아왔더라고요. 네, 그걸 한번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디어를 낸 건 어떻게 하게 된 거는? 시상식들 먼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상식이 열리니까 응모할 사람은 해라. 응모를 하시라 이런 네. 일종의 그 광고를 본 거죠. 아. 보고
전화를 해봤어요. 네, 네. 했더니 그 한우리 기자가 직접. 네, 전화를 네. 해봤죠. 네. 전화를 했더니 상을 공모 기간이 촉박한데 네. 빨리 응모하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음.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저희가. 스피치 강사. 예. 그런데 이런 시상식 그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 5, 6년 전부터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인터넷 매체를 표방한 작은 언론사 몇 곳에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시상식을 시작을 했는데 네. 상 준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일단 의원들. 네. 오라니까 의원들이 다 받으러 갔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상을 주네. 우리도 한번 줘볼까 하면서 여기저기서 시상식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그 취재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그 시상식 관계자의 직접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성공을 하니까 거기에 그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도 있고 뭐 사무총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나가서 또 새로운 시상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네. 어디서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날 상을 준다니까 일단 땡큐. 네. 그래서 일단 받으러 가서 많이 받아오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상 받으면 뭐 나중에 뭐 활동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돈을 내고 그냥 상을 엉터리로 그냥 상을 받아오는 우리 취재한 것 같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거지만은 네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거칠게 보면 이렇게 세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언론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자 정연욱 기자가 여기 네이버 댓글 좀 읽어주세요. LETT 땡땡땡님이 이름 좀 있는 신문사들 상 주고 기사 써줄 텐게 돈 얼마 내라고 회사에 전화 심심할 때마다 오던데 적어도 어느 신문사가 운영하 봄요. 크크. 네. 다음도 QUI 땡땡땡님이 그게 다 언론 때문이라는 것도 쓰셔야죠. 언론사 끼고 상 장사하는데 의원이 거부라도 해봐요. 그 언론사가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기자님 의도는 좋은데 이런 피해가 언론사부터 시작됐다는 팩트와 자성의 목소리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KBS는 이런 상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언론에서 시작됐다는 걸 좀 짚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언론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상 주는 단체들 기성 언론사들이 아니에요. 아, 인터넷 군소 매체라고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네.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야 네, 뭐 무슨 신문이다, 무슨 뉴스다 우리는 뭐 이렇게 거기 붙어 인터넷 있으니까 찌라시나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진 않잖아요. 뭐 같은 언론이라고 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 스스로는 찌라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기사 일반 생산을 사람들이- 하나요? 기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있기도 해요. 있는데 상당 부분이 거의 홍보수 연합뉴스나 이런데 아, 긁어온 전제를 거? 한다거나 직접 생산한 뉴스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라고 만들어 놓은데 들어갔는데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근데 네. 이런 언론사들은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무슨 득이 되나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돈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돈이 어떻게 왜 되는 어떻게 돈이 돼요? 일단 국회의원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 단체가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아갈 만큼 공신력이 있고 권위가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겠죠. 홍보 효과가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떡밥이네. 떡밥인 네. 셈이죠. 국회의원한테 상 주는 단체인데 네. 당신들도 상을 드리겠다. 당신들에게도. 그러면은 상당수가 상 한번 받아봐도 되겠구나라는 유혹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냐? 저희처럼 문의를 하겠죠. 네. 하면은 그때부터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메이저 언론사도 이런 걸 하는 게요. 제가 예전에 취재를 했는데 보도를 네. 못한 내용인데 그런 게 있어요? 사회부 불과 얼마 전인데 아, 국정감사 때니까 왜 보도 작년 못 말이었죠. 왜 보도 안 했어? 외압 받았구나 외압. 외압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외압에 약한 기자거든. 야, 진짜 막 던져요 그냥. 그 메이저 신문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주로 국책 연구소나 공기업들한테 음. 보통 우리 신문 광고에 뭐 무슨 상 받았다고 무슨 공사가 맞아요. 그런 광고 나는 게
그 신문사에 돈을 내야 실어주는 그 상을 주거나 음. 아니면 돈을 내지 않더라도 그 상을 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줘야 돼요. 그런 진짜 계약 그러니까 공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사에서 보낸.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LETT님 댓글 보면은 우리 회사도 돈 내라고 전화 오더라. 그러니까 아, 그게 네. 광고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금 얼마를 요구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상을 그 주고받는 과정에 공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큰 신문사들이 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공기업들이 그 참 웃기죠. 근데 이제 그걸 왜 공기업들이 굳이 그 상을 돈 내가면서 받냐? 그게 이제 그 공기업 기관장들이 자기 경영 실적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기업 기관장들이 나중에 뭔가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뭐 가깝게는 총선 출마할 수도 있고 그때 경력으로 한 줄 쓰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혹은 국민 세금이 간접적으로 투자된 회사에 돈을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건 200만 원이 아니지 그거는. 아, 그거 이거 경실련이 11월에 발표해서 자료 기사 그 전에. 썼었어요. 아, 그 전에. 그래요? 그게 모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네. 마음을 바꿔 먹었어. 아, 진짜. 조중동이랑 못 싸우겠다고. 그 여기가 딱 왜 조중동이라고 갑자기 막판에 말하는 거야? 그 언론사가 그 언론사 조중동이야. 조중동이야. 아빠 조중동이야. 조중동, 매일경제 등 7개 언론사에 집중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힘이 센 언론사들은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고 그렇죠. 힘이 없는 국정감사기관에 국회의원도 말 못한다니까. 어.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기자한테 먼저 얘기해놓고 취재한다 그러니까 잠깐만 하더니 상의한 끝에 안 되겠다. 이거 경실련이 발표해서 이거 그때 그 전 엄청 그 그러니까 아깝다.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그보단 전인데. 여러분 저는 이거 댓글 가져온 기자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 메이저 언론사들을 정말 의원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거라는 걸 매번 느껴요 정말. 그런데 그 메이저 언론사들은 그런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막 하는데 군소 매체들 같은 이런 인터넷에서 뭐 신생 매체인지 군소 매체인지 아직 그런 힘이 없으신 분들은 네. 일단 국회의원에게 상을 먼저 주고 하나 끼고 떡밥 하나 주고 끼고. 내가 국회의원에게도 상을 주는 매체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상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권위를 등에 업고 야, 일반인들한테 정말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참 뭐랄까. 진짜 봉이 김선달이. 봉이 근데 김선달. 진짜 너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이런 여기서 거잖아요. 패자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없어. 국회의원들은 또 상을 받으면요. 그 군소 언론사들이 네. 기사를 써주고. 일일이 써서 네. 인터넷에 올려요. 그 예를 들어서 상 그 받았다. 지역구의 지역 신문들 지역 신문들도 그 수상 소식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의원들은 좋지. 아 땡큐지. 나는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라고 유정 홍보- 보고서에다가 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옛날 그 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빌 게이츠 딸과 결혼하는 법. 그러면 소개할 때 내가 월드뱅크 사장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빌 게이츠가 그러냐고 하면 월드뱅크에 가서 나 사장으로 시켜주세요. 왜? 전 빌 게이츠 딸 빌 게이츠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식의 정말 새로운 사업 뭐 비즈니스 모델이랄까? 똑똑해. 놀라운 BM이네 이거 진짜. 근데 보면은 뭐 200씩 받겠지만 200, 300씩 이렇게 막 여러 명에게 주면은 한 번 이거 할 때마다 몇 천원씩 땡기는 거네요. 아무것도 없이 사실. 뭐 운영 경비는 좀 들겠죠. 대- 상도 대관비도 만들어야 안 되고. 드는 거잖아. 어떤 대관까지 심지어 대관비도 대관까지 심지어 국회 의원이 사무실에서. 이게 창조 경제네. 와. 맞네. 창조 경제네. 와. 야 역시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런 거를 듣고 사실 네. 보좌관들 선에서 좀 쿼트를 하거나 전뭐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바득바득 가서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상 준다는데 말하라. 싫어할 사람 아. 잘 없겠죠.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상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 초선 의원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초선들이 많죠.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에 뭐 물든 때묻지 않은. 다선 의원들이야 그렇다 치고 내가 초선 오히려 다선들은 차츰차츰 적어지는 경향이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필요가 지금 없으니까 다선 황당하듯이 초선 의원도 처음 보면 황당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아니죠.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소선 의원들은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렇게까지 상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 정연욱 기자가 여기 KBS 뉴스 홈페이지 댓글부터 읽어주세요. 홍경자님이 크하하하 총선 후보자 수상 경력에 한 줄이라도 더 써야 하니까 크크크 갑질 폭력질 등 못된 짓 한 경력도 그렇게 빠짐없이 다 써주시죠. 좋다 이것도. 다음 댓글도. 네이버에 메가 땡땡땡님이 그따위 상 인정 안 해주면 돈 내고 받을 일도 없을 텐데 애들 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상 받은 의견. 네. 내가 인턴 나 국토대장정 막 이런 거 아니, 쓰잖아. 그렇게 공감해서 이해해주면 안 돼요. 아니 난 그거랑 이해는 다르죠. 이해해주면 안 돼요. 김기아 기자 혹시 입사할 때 그러면 상 제가 정도를- 상을 너무 안 써주고 김기아 기자는 공부만 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면접 때. 아무튼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근데 한 줄 더 쓰는 게 국회의원급에서도 이런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재선하려고. 아니 생각해봐요. 본인이 선거 공보 이거 만드는데 거기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 봐. 그리고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즐겨 쓰는 어떤 몇관왕 아. 올해 상 13관왕에 올랐습니다. 아, 예, 이런 것처럼. 관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차곡차곡 의원 스펙 본인들은 이라고. 아무래도 나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이런 상 받았습니다. 잘했죠.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이진성 기자 그 리포트라기보다는 그 나와서 출연하는 거에서 마지막에 썼지만은 이런 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그런데 요거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규정 기자가 그 다음에 네이버 구기님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에서 구기 땡땡땡님이 네. 돈으로 상 컨셉 좋다. 근데 저 2명의 국회의원이 돈을 얼마 냈고 그래서 이 상을 받은 거다를 취재해야죠. 일반인은 돈 내면 주는 상. 그 돈 받은 주최 측이 유명 인사들은 돈 안 받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 댓글도. 엠팍에서 브라운시티님이 크크크 아마 의원님들은 돈은 안 냈겠죠. 단지 상장 장사하는데 이용됐을 뿐. 크크크. 네, 어떤 게 맞나요? 후자의 이야기가 엠팍의 맞다고 브라운시티님 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돈을 안 냈다. 적어도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그 시상하는 주최 측 관계자들도 여럿 만났고 그리고 의원실에도 문의를 했고 복합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상 받기 위해 돈 냈다는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좀 위험하죠, 사실. 그리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의원님들도 가오가 있지요. 그죠. 돈 내면서까지 상을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매기시네요. 아니 실제로 보통 국회의원 상이라고 초중등학교에 주면 줬지 그 상 그쵸, 받는 게. 그치.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직접 그 상 받아본 그 리포트에 네. 달린 댓글들 보면은 그 두 의원들 네. 거기에 상을 받았던 네네. 뭐 진선미 의원, 최도자 의원 네. 돈 받은 것처럼 댓글 단 분 많은데 그건 좀 오해 같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대충 그림이 이제 그려지네요. 이제 국회의원들을 얼굴 마담 같이 활용하려고 이번에 대상 받았어요.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국회의원들은 땡큐. 그러고 가는 거죠. 가서 이거를 받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야 무슨 국회의원도 우리는 상을 받는 그런 상인데 혹시 뭐 생각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라고 하거나 누구한테 뭐 제안도 하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상이 필요한 이런 스펙이 필요한 일반인들이 근데 이거 후원금을 좀 내셔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몇백씩 이렇게 땡겨가지고 요걸 이제 돈벌이로 하고 일반인들은 그런 엉터리 상을 자기 스펙으로 삼고 국회의원들은 요 상을 가지고 자기 또 공보물에 또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요런 시스템이 요렇게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보다 실은 저희 취재 과정에서 더 주목해야 될 만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이 다른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을 하려면은 뭐가 가장 돈이 많이 들까요? 장소 대관이 그렇죠. 가장 큰 비용 그 장소 빌리는 건데. 그렇죠. 그거 없으면 사실 뭐 없잖아요. 네, 저희가 그 찾아간 그 취재를 한 시상식을 보면 프레스센터에서도 네. 맞아요. 몇 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요일과 장소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최소 100만 원에서 많으면 수백만 원까지 하루에. 비용이 들어요. 네. 근데 이 비용을 안 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 돈을 네. 안 내도 되는 방법이. 네. 네.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오, 어떻게? 묘수. 예, 의원이 국회 청사 강당이나 회의실을 시상식장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조원진 의원처럼. 그러면서 자신도 시상식에서 상을 받죠. 원래는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의정 시설입니다. 활동을 하는군요. 일부러 거기서. 그런데 이렇게 그 본인이 대리로 빌려주는 거죠. 대관을 해서 본인이 대관을 하고 셀프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많이 빈번하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가 네. 지난해 4월 17일에 관련 내규를 개정을 합니다. 니들 해도 너무한다. 네. 앵간히 해라. 나도 다 안다. 그러니까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리고 시상식 등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인 경우 대관을 불허하겠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은 벌점을 부과해서 해당 단체 의원 대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제재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만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바뀐 이후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2건 정도 아 그런 식으로 대관을 꼼수로 했어요. 대관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감시를 안 하네요. 사무처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아까 저희가 그 기사에서 다뤘지만은 네. 지난해 12월 27일 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을 살펴보면요. 네. 주최 측이 시상식 앞에 국정감사 평가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다. 이 행사는 의정활동 평가회가 같이 열린다라고 꼼수를 써서 제재를 피해간 거죠. 실제 이렇게 되면은 평가회도 하고 평가회는 저희가 취재했을 때 평가회는 없었습니다. 시상식만 있었어요. 어쨌든 시상식으로 활용을 한 조심하시는 거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꾸 직설적으로 해주세요. 앵커 되시더니 말이 아니, 좀 너무 세지셨어요. 잘못됐다고 기자. 조져놓고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는 이러시면 너무 김세잖아요. 아유, 의원실 항의를 좀 많이 받아. 아 그래요? 의원실에서 뭐라고 항의하던가요? 그쪽에서는 뭐 얘기를 그쪽 분들 일이니까 하죠. 우리도 그 시상식만 한 게 아니고 실제 행사를 했다. 시상식은 근데- 안 하진 않았는데 네, 근데 뭐 저희 가서 다 봤는데. 다 찍어왔는데 네. 뭔 소리요? 한번 볼까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네. 그 어느 의원실에서는 자기네 의원실에서 대관을 안 했다고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아, 그건 좀 거짓말 한식. 하지 말자. 양아치다. 진짜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야, 다 그거 요즘에 근데 의원님들이 대부분 요즘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분이면 드러날 거짓말을 막 왜 하시더라고. 거짓말을 할까? 왜 그렇게 예전엔 막 안 하시는지 안 모르겠어요. 했는데. 아마 그분들은 다른 행사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겠죠. 아니 안 그래도 이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기사에 언급됐던 국회의원실에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 좀 불만 같은 거 없었나요? 그 국회의원분들이 왜 날 표적을 삼아서 보통 하느냐 이런 식의 좀 그쵸. 왜 나만 불만을 갖고 그래? 이거. 제기를 하시던데 저희는 뭐 특별히 어느 의원이다 어느 당이다 그런 거 안정하고 취재를 갔는데 공교롭게 그 의원분들이 상을 받으러 오셨고 저희 취재에 포착이 된 거고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클리앙의 냐옹님 댓글 네.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클리어의 나야옹님께서 뭔가 수상스러워요. 상 받은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얼굴이 진선미던데 민주당 의원들 엿먹이려고 치잖아요. 네, 다음 댓글도. 보호해드리면서 BMW 실키6님께서 정세균 후보자 까는 것임. 아 이거는 좀 이런 많이 얘기도 있고. 나오더라. 그래서 또 이제 실제로 보니까 리포트나 그 설명에서 보니까 이 인터뷰 되고 나간 의원들이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바미당 2명, 새로운 보수당 2명, 우리공화당 1명이던데 이게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건지 이렇게 실제로 이 민주당 의원도 연맥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근데 전체 연속 보도 네. 다 보시면 오해 풀리실 거예요. 아, 이 공교롭게도 그 민주당 진선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두 분이 네. 그 저희가 돈 내고 상 받은 시상식에 국회의원 수상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고요. 취재진이 현장 찾아간 시상식 6곳 네. 정도인데요. 네. 거기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모습 목격이 됐고 네. 실제로 그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 저희 보도에서 인터뷰 나간 의원들 실명으로 인터뷰 나간 의원들만 해도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새로운 보수당 의원,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 인터뷰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실명으로 언급한 의원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이렇게 그 이분들이 시상식에 참석을 했다가
그 저희가 취재를 한 것뿐이지 특정한 의도는 없었어요. 취재가 됐는데 이 보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를 이 상들이 막 몇 관왕 이런 부풀려진 게 되게 네. 올바른 판단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이 받는 상 중에 권위 있는 상들도 있어요. 각 당 원내대표가 주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이라든가 국회의장이 주는 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권위가 있으면. 네. 그래야 오히려 권위가 있고 네. 좋은 상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서로 경쟁하듯이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 받았다 그러면은 난 하나 더 받았어. 난 더 받았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치의 저질화를 부추기는 이게 남이 받으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맞아. 선거는 경쟁이니까 그 또 의정 활동 평가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우리가 봐도 코미디 같은 일을 네, 코미디. 사실은 이 상 받은 거요. 지금 총선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 3월 26일, 27일이면은 후보자 결정이 되는데 이 공천 가산점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건 저희가 그 각 당에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정당에서는 선수들끼리 있는 거 네. 아니까 이미 남발했기 때문에 너도야? 상값이 나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WKTF님이 다들 상 받을 사람이 많네요. 처맞을 상이라고. 근데 이게 유권자들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좀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보고. 그 판단은 유권자 분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해 4월에 정진석 의원이 세월호 관련 막말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품격 언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필 그 다음 날 그 상 받아 우리 그때 대리께서 한번 다뤘는데 그럼 사람들은 그 상 받은 것만 기억을 하고 이제 그런 그 바로 전날에 그렇게 세월호 관련 막말한 거는 사실 우리가 언론이 또 짚어주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총선을 할 때 우리가 또 그런 걸 또 막 계속 밝힐 수 없는데 어떻게 언론이 좀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다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지금 의정 보고서 계속 인쇄가 되고 있는데 그 의정 보고서 마감 기한 총선 전 마지막 의정 보고서 마감 기한이 바로 내일이에요. 네. 보통 이 의정 보고서에 상 받은 실적을 올리는데 네. 저희가 그 취재를 하고 이 의원과 상 시리즈를 하면서 시상식마다 그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고 네. 방송에서 의원들 얼굴 나가고 하니까 지지난주부터 인쇄되는 의정 보고서에 몇 관왕 이런 수상 실적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의원은 저희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자기 블로거에 있던 수십 관왕이라고 홍보한 내용이 실린 20대 국회 의정 보고서를 싹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어느 의원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잘못된 정보는 없애드리는 정도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네, 그 정도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도 나간 뒤에 이거 말해도 되나? 보도 나간 뒤에 그래서 요건 나중에 요걸 나중에 우리 다루면 우리가 그때 했었다. 그때 우리 얘기했었다 이런 걸로 쓰자. 그럼 되겠다. 이분이 하셨는데 뭘 우리야. 아니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 그렇지. 이분이 하셨다. 구별상한 걸로 쓰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아이템 사실 정치부에서 사실 되게 요런 아이템은 되게 색다른 스타일. 새로운 시도인데 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아주 힘들게 열심히 했어요. 그게 바탕이 되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취재가 탄탄하니까. 그래서 요걸 앞으로 이게 그냥 우리의 문제 제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염된 정보 제공을 좀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오염된 정보를 좀 막고 요거 혹시나 좀 문제가 있다면은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성 기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요런 식의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 뉴스 뭐 앞으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거를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2차례 연속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 그래요? 제보는 밝힐 수가 없죠. 그럼요. 언제 나와요? 취재가 끝나는 대로 왜 나갈 이렇게 좋아요? 빨리 다시 데스크를 쪼는 데스크예요? 그 방망이 깎던 노인 기억나시죠? 네네. 네. 계속 갖고 계시다 열심히 재촉을 한다고요 리포트가 되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곧 총선이라서 되게 약간 좀 되게 좀 뭐가 막 지르기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취재가 충실히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만큼은 얘기를 해야죠. 뭐 지른다 안 지른다 그 표현 딱히 뭐 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죠.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맞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국회 전체를 탈탈 터는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이거 이름 누가 진 거예요? 왜 K가 꼭 들어가야 되나? 너무 나는 왜 K를 그렇게 우리 넣을까? K를 취재 고집해. K, 팩트 체크 우리가 M이 아니니까. M이 아니니까? 국회 명쾌하네. M이야? 아니 저는 꼭 이렇게 탐사 K. 팩트 저널리즘 체크 K. 토크쇼는 또 J잖아요. 저는 토크쇼 K를 쓰면 아무도 안 봤어요. 그렇습니다. K를 꼭 이렇게 넣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순영 기자님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좀 간부로서 또 이렇게 중후하게 출연해 주셨는데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중후한 모습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좀 아쉽습니다. 평소 모습의 10% 정도 보여주시죠. 와서 직접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군요. 아 그래요? 편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완전 진짜 조심해서. 오늘은 진짜 완전 너무 순한 맛을 한 건데 오늘. 완전 순한 맛. 오늘 순한 맛이에요. 네. 순한 앞으로도 좀 저희 그 좋은 보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연할 일이 더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참 별나다 별나. KBS의 별난 녀석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의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이진성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음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꿈은 없고요. 제대로 해요. 선배 영혼을 담아가지고 해줘요. 꿈은 없고요. 앵커에서요. 다시 할게요. 꿈은 없고요. 대들기 방송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거 하는데 귀가 이렇게 빨개져.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할 말을 거기다가 이렇게